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10월 15일 신토익 적중 특강을 맡게 된 저는 파고다 어학원 신촌 1타 토익팀의 RC 담당 천성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토익 시험을 앞두고요. 저는 굉장히 아주 안정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오랜만에 이런 유형이 나올 것 같다라기보다는요. 좀 매회 나오고 있는 좀 안정적으로 매일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유형들 위주로 엮어서 여러분 마지막에 시험을 앞두고 총 복습 용도로 챙겨보시면 좋을 그런 특강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자, 파트별로 문제들 엮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요. 저랑 같이 시험 전 마지막 포인트 한번 쭉 잡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파트 5 10문제부터 먼저 좀 쭉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큰 테마는요. 위쪽에 적어 드렸어요. 그래서 요걸 테마로 한 문제다라는 건데 제목에 보이시죠? 일반 형용사 대 분사 유형입니다. 이런 문제들의 특징은 막상 이 품사상의 자리는 굉장히 쉽게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요건 지금 이쪽 지역의 섬유산업이 제공을 합니다. 이러한 시장을,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목적어를 갖다가 지금 관사하고 명사 사이에 두고 형용사 자리 냈다까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자, 사실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면 명사 앞에는 형용사도 올 수 있지만 복합명사로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명사가 기껏해봤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사이즈 시장이라는 말은 복합명사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형용사 자리가 되겠더라로 출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형용사 자리가 나왔을 때 보통 이제 ing나 pp로 끝나는 것들은 분사라고 해서 이것도 우리가 형용사 유형으로 보기는 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해 없이 제대로 된 접근법 없이 너무나도 많은 수험자들이 그냥 일반 형용사랑 분사 있으면 일반 형용사 적고 넘어가더라 이렇게 해버리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저는 이제 800점이나 900점 좀 고득점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700점을 맞기에는 좋을 수 있어요. 600이나 700 맞고 그냥 토익 끝내기다 하시면 좋을 수 있지만 이제 그 이상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그런 풀이 방식을 적용하시면 절대 일반 형용사 대 분사 문제는 제대로 뚫어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하는 것은 정말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유형이 되겠고요. 사실 이제 ing나 pp가 분사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다수가 그래요. 그렇지만 사이징만큼은 정확하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는요. ing로 스펠링 끝나지만 분사는 안 되고 명사로만 활용이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ing로 끝난다고 무조건 분사는 아니고 그중에 분사 역할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사이징입니다. 얘는요. 크기 순으로 배열함을 뜻하거나 아니면 풀칠 있죠. 풀칠을 뜻하는 명사로 쓰이고 얘 말고도 이제 이거 동의어는 아니지만 몇 개 좀 비슷한 거 열거하자면 resizing 있죠. 크기를 재조정하는 거. 이것도 이제 사이징으로 끝나는 시리즈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다운사이징이 또 있어요. 긴축이라는 뜻의 명사인데 사이징으로 끝나는 시리즈는 특이하게도 다 뭐다? 명사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각각 다르지만 사이징으로 끝나는 것들은 형용사는 안 되고 명사는 되더라. 이렇게 좀 잡으시고요. 자, 사이즈드는 분사로 형용사로 쓰일 수가 충분히 있는 형태예요. 그런데 왜 안 되냐 하면은 얘는 되게 특이하게도 단독으로는 못 쓰이는 형용사입니다. 복합을 이뤄서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만약에 책상, 데스크라거나 아니면 뭐 room이라거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냥 sized만 딱 붙여가지고 a sized room이라든지 a sized desk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얘는 앞쪽에 복합어를 이뤄야만 형용사 구실을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small sized room이라든지 large sized something, big sized something 이런 식으로 복합어 이뤄가야지만 형용사적인 구실을 한다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여기에 사이즈가 들어가가지고 size market은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결국 얘도 정확한 지금 문제에서의 오답 사유는 이런 문법적인 원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결국 일반 형용사 C가 남는데 얘도 또 포인트가 좋은 게 뭐냐면 ABLE로 보통 스펠링 끝나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으로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할 수 있는이라고 번역하는 형용사는 아니고요. 그냥 이 자체가 상당한 크기의 이렇게 해석이 되는 형용사 표현으로서 이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상당한 크기의 시장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서 해석과 구조상 얘가 일반 형용사로서 결국 정답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근데 좀 하나만 보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비슷한 엑서사이즈를 좀 준비를 했는데 자, 그때마다 일반 형용사인지 분사인지는 문법이라든지 해석을 따지고 확실하게 골라주셔야지 정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을 더 준비를 했는데 요걸 토대로 해서 이제 한번 엑서사이즈 한번 하고 넘어갈 테니까 보세요. 자, 요거 지금 이제 명사를 앞에서 수식해주고 있는 형용사적 역할로 보시면 일반 형용사도 되고 분사 형용사도 됩니다. 해석 차이를 보도록 하죠. 얘는 뭐죠? productive는 생산적인이고요. produced는 생산되어진이 맞겠죠. 자, 그럼 해석적인 차이 보시니까 어때요? 많은 결함 있는 것들이 있었다. 이러한 물건, 제품들,
중에서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럼 당연히 생산적인 제품들 중에서 결함 있는 게 많았다, 불량품이 많았다가 맞겠어요? 아니면 생산된 제품들 중에서 불량품이 많았다가 맞겠어요? 당연히 해석상 정답은 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다시피 일반 형용사를 제끼고 분사가 정답되는 경우도 해석상 요게 맞으면 오히려 정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잘 봐두시고요.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얘도 형용사고요. 얘도 분사로서 형용사 역할이 가능한데 자 뒤에 마감일이라는 것과의 해석을 딱 잡아봤을 때 하나는 광범위한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연장된이라는 뜻이에요. 자 해석적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대학교는 결정했어요. 승인해 주기로 이러한 마감일을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웹사이트상의 문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광범위한 마감일을 승인해 주기로 했다가 맞겠어요? 아니면 연장된 마감일을 승인해 주기로 결정했다가 맞겠어요? 연장된 마감일이 맞겠죠? 이게 정답이었던 문제고 보시면 이 두 문제가 연속으로 다 일반 형용사 제껴내고 오히려 해석상 분사가 정답이었던 문제입니다. 그때 다른 거예요. 무조건 일반 형용사 고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때 다른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마찬가지예요. 자, 박스를 갖다가 다뤄주십시오. 최상의 케어로. 왜냐하면 그것이 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건 뭐야? 손상되기 쉬운 이고요. 손상될 수 있는 damage들은 손상되어진이죠. 이미 쉽게 손상되어진 제품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면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제품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가 맞겠습니까? 손상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주세요. 이게 맞겠죠. 이미 손상된 거 담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었던 문제고 그때 정답을 해석장의 차이를 좀 따져가지고 딱딱딱 골라주는 이런 문제를 연습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반 형용사 단칼에 골라내지 말고요. 해석적인 걸 좀 보시고 그때 맞는 해석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문법적인 게 좀 있다 하면 그런 것도 좀 고려하면서 보시는 게 정확하게 800, 900을 조금 더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분들의 스텝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유형 정리해봤고요. 다음 유형도 공략을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문제는요. whoever하고 대명사 섞어서 나오는 유형이 있어요. 이게 특히나 whoever하고 여기 보기엔 없지만 anyone 들어있거나 하면 또 되게 헷갈려. 둘 다 이제 누구나 누구든지 이런 해석이기 때문에 해석상 헷갈리기도 하고 이것도 해석만 따지면 everyone도 좋아 보이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얘는 무조건적으로 절접속사로 들어가는 애기 때문에 얘가 들어간 이상 동사 개수가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명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원래 동사 하나 있던 거에 동사가 더 늘어나진 않거든요. 그럼 쫙 봤을 때 지금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동사가 일단 is required라고 해서 하나의 본동사가 있고요. 그 외에 앞쪽으로건 뒤쪽으로건 동사가 더 이상 있는 상황은 아니죠. attending은 ing니까 동사 아니고 to provide는 결국 투부정사니까 얘도 동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동사 하나밖에 없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어떤 얘기를 했죠? whoever가 쓰이면 동사가 최소 하나가 늘어서 원래 하나 있던 거 하나 늘어가지고 두 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일반 대명사 중에서 정답을 골라내셔야 되는데 자 이게 문장에 이렇게 되면 주어가 되면서 뒤에 ing 구는 동사 앞까지 전부 다 묶여서 주어 수식하는 후치 수식의 분사구 혹은 뭐 형용사구가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주어는 is라는 동사를 받는 단수 주어가 되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theme은 애초에 목적격이라고 해서 주어 자체로 쓰이지가 못하고요. those는 어를 받는 주어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어를 받아줘야 되는 복수명사니까 is랑 맞지가 않겠죠? 원으로 끝나는 것들은 전부 다 everyone이건 anyone이건 someone이건 no one이건 다 is를 받아요. 그래서 is랑 맞아떨어지면서 단독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은 B밖에 없다. 이렇게 추려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은 이제 해석적으로 누구든지가 맞냐, 모든 사람이 맞냐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문법적으로 동사 개수를 캐치하셔가지고 whoever면 동사가 두 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되겠네 하고 세 개 갖다가 마무리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이런 것도 이제 시험 전에 한번 보고 가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다음 3번 문제는요. 여러분 이제 어몽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전치사 어몽 토익에서 정답 많이 되는 거 알고 계실 텐데 그냥 어몽이라기보다는 좀 비동사랑 같이 쓰일 때 어몽의 해석 구조 이런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 좀 요거는 조금 보편적인 유형은 아니지만 좀 나올 때가 됐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찝는 문제니까 한번 봐주세요. 자, 이 어몽은 여러분 아시죠? 어몽은 뒤에 무조건 셋 이상의 명사를 받아, 즉 복수명사를 받으면서 그 복수명사 사이에서 중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표현이죠. 근데 이게요 비동사랑 같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be among 복수명사가 되잖아요. 그럼 조금 더 의미가 해석이 좀 세부적으로 달라지게 되면서 뒤에 복수명사 중에 일부이다,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 where hardware사는요
비즈니스들 중에, 그러니까 기업들 중에 하나이다, 일부이다, 이렇게 어멍이 들어가게 되면 번역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기업들 영향을 받은, 지난달에 있었던 그레이 스톰에 의해서 그런 것 동안에 영향을 받은 그런 기업들 중에 한 기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동사 어멍 플러스 복수명사가 들어올 때 해석이 이러하다를 보여드렸는데, 어멍은 복수명사를 받는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랑 같이 쓰일 때 번역이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도 같이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칼의 요 같은 경우에는 어멍 캐치 하시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그 정도의 유형으로 대비하십시오. 자, 다음 문제 4번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얘는요, 지금 위쪽에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딱 전치사 하나가 박혀져 있어요. 그렇죠? 자, on과 함께 쓰이는 명사, 유형입니다. 자, 이건 조금 더 넓게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가 어휘 문제를 풀 때 있어서 빈칸 바로 뒤에 전치사가 있으면 그거랑 좀 같이 엮어지는 어휘를 먼저 찝어내시는 게 급선무죠. 하나씩 해석 따지기보다도 on과 좀 연결을 보시면서 풀어주시는 게 고득점자의 시야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좀 적용을 해보자고. 그럼 어때요? 런던 지사 매니저가, 이런 지점장이, 자, 흥미로운 이것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유럽에서의, 그쵸? 자, 이게 흥미로운 직원을 가지고 있다. 뜻도 웃기지만 흥미로운 직원, 이 경제 위기에 대한 흥미로운 직원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조금 웃기지만요. 어차피 얘는 on과 엮어서 쓰이지는 않아요. 프로모션도 승진이라거나 어떤 판촉행위 이런 걸 뜻하는데 on과 쓰이지 않습니다. 프로모션은 to 아니면 of 정도가 쓰이게 되죠. 그 다음 perspective, 요게 지금 on과 쓰이는 대표적 명사인데요. 이 perspective는 스펠링이 일단 iv로 끝나지만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로 쓰이면서 뜻은 이제 관점을 뜻해요. 관점. 그래서 이런 위기, 유럽에서의 경제 위기에 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흥미로운 관점을 좀 가지고 있다. 이게 해석상 정답이기도 하거니와 on과 엮어질 수 있는 것 얘밖에 없었어요. 자, 기법이나 기술이라는 뜻의 technique도 on과 쓰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답은 이제 C가 돼서 on과 좀 엮어서 보더라가 중요한데, 자, 하나만 보고 가면 별로 그렇게 효율이 없잖아요. 그래서 on과 같이 엮어서 출제가 되는 명사를 토익에서 잘 나오는 것들 한번 싹 정의를 해봤어요. 요거는 여러분 잠깐 베껴서 적거나 뭐 스크린샷을 해놓으시거나 해가지고 꼭 시험 전에 한번 보고 가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리스트를 좀 준비를 했고요. 요것들은 지금 다 on과 함께 쓰여가지고 제가 옆에다 한글 뜻까지 적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 토익이 좋아하는 명사 플러스 on 표현입니다. 이거 다 주기적으로 반복해가지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엄청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쭉 한글 해석과 함께 봐주시고요. 자, 잠깐 멈춰도 좋으니까 꼭 적거나 찍어두시거나 해서 꼭 보고 가십시오. 저 넘어갑니다. 자, 요거 꼭 복습해 주시고 다음 문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이 5번 문제는 이제 부정대명사 문제를 준비를 했어요. 부정대명사. 이게 아무래도 이제 9월 달에 부정대명사 쪽이 비중이 약했기 때문에 이번 회차는 인칭대명사보다도 부정대명사의 포커스가 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찝어낸 문제고, 사실 부정대명사는 웬만한 회차에 최소 하나는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실게요. 팀 매니저가요, was supposed to make sure that 해가지고 지금 make sure 지나가지고 이 that이 make sure이라는 동사적 표현,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to 부정사 안에 있는 동사적 표현이겠지만요. 그 어쨌든 동사적 표현 뒤에 목적어절로서 지금 대절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대절은 이렇게 목적어절, 즉 명사절로 활용이 되면 그 안에는 그 안대로 완벽한 문장의 구조를 수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대절 이하의 동사가 received고 basic computer training은 목적어가 되면서 대절 이하의 주어 자리가 지금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식 걷고 나서 보시면 더더욱 명확하게 여기는 대절 이하에 주어 자리겠다가 견적이 나오죠. 자, 주어 자리일 때는 당연히 품사로 따지면 뭘 적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명사를 적어낼 생각으로 봐주시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항상 우리가 부정대명사 문제가 나오면 함정으로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있어요. every죠. every는 자꾸 자기가 명사인 척해. 자꾸 명사인 척하는데 얘는 형용사입니다. 절대 함정 걸리지 마세요. 아무리 자기가 명사인 척하고 있어도 감히 형용사 주제 어디 명사 자리에 들어가려고 그래. 빨리 제끼는 수 있어야 돼. every는 무조건 뒤에 명사랑 같이 쓰는 형용사입니다. every item, every person, every computer 이렇게 쓰이지 그냥 every 자체가 단독으로 띡 쓰이지는 않아요. 자, either하고 each하고 much는요. 정확히 얘기하면 얘네들은 형용사 역할도 every처럼 다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가 빈칸이 명사 자리였잖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명사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겸해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명사 자리가 빈칸 나온 시점에서는 요거 세 개는 충분히 정답 후보로 고려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either, each, much 중에서 일단 문법적으로 안 되는 걸 소거를 좀 시켜보자면요. 여기 뒤에 of the employees라고 복수명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복수명사 중에서 이것을 칭해야 되는데 much는 아시겠지만 불가산 명사를 지칭하는 대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복수명사가 있을 때 복수명사 중에 불가산 명사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일단 문법적으로 소거를 하시고 자 복수가산 명사 중에서 either랑 it는 둘 다 거기까지 문법적으로 성립해요. either는 이 복수가 둘일 때 둘 중 아무거나 하나를 나타내고요. it는 여러 개일 때 그중에 각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all처럼 좀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 직원들이 각각이라는 것은 이 직원들 모두를 칭하기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해석 차이를 보시는데 여러분 either는 제가 아까 대상이 몇 개라고요? 둘일 때 둘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직원들이요. 딱 둘이다라는 얘기가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either를 주어로 쓰기에는 어색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직원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복수의 직원들이 각각 즉 이 직원들 모두가 이런 베이직 컴퓨터 교육은 받았다. 이렇게 되면서 해석상 정답이 C가 되는 문제예요. 자, 요거는 이제 이 부정대명사 3개를 이 기회에 정리를 한 것도 있지만 부정대명사 자체가 좀 종류가 좀 더 많고 이거 말고도 뭐 some이나 most나 좀 few나 뭐 더 있잖아요. 그런 종류가 또 많고 단복수적인 짝꿍 관계도 또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시험을 앞두고 본인이 갖고 있는 토익 책이나 뭐 정리해 놓은 거 오답 정리할 때 정리해 놓은 거란 이런 게 있으시면 부정대명사 쪽 좀 표라든지 예시 이런 것들 좀 많이 보고 가시면 이런 문제 훨씬 더 안 헷갈리게 잘 뚫어낼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꼭 복습하고 가시는 걸 아주 강력 추천하는 유형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 가보죠. 이번에는 이제 관용어구 문제를 준비했어요. 관용어구 문제. 이게 또 빠지면 섭하죠. 그죠? 9월 말 토익에서는 관용어구 문제가 4문제가 나왔습니다. 4문제가 나왔고요. 이게 신토익 이후부터 관용어구 문제의 가지수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한두 문제 나오는 추세였다면 요즘에는 안정적으로 서너 문제는 꼭 나오고 있죠. 이번에 쳐도 아마 비슷하게 출제가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여기 들어갈 이 품사를 먼저 한번 보자면요. The public opening 하고 뒤에 전치사고 수식으로 딱 걷고 나서 보시면 엄청 길었네. exhibit까지가 다 수식이죠. 그렇게 걷고 나서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 쉼표 뒤에 이 갤러리가 주최를 할 것이다. 이런 어떤 환영 축하 행사를 이렇게 해서 이제 완벽한 문장 들어온 그 앞까지는 한마디로 그냥 명사적 표현 하나 있는 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명사적 표현을 받아줘야 되는 품사를 생각해 보시면 전치사가 들어가서 일단 명사를 받아야 되지 접속사가 명사 하나만 띡 받고 쉼표 이렇게 해주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A번을 소거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빈칸이 전치사 자리인데요. 얘는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품사적으로 맞지 않은 걸 좀 제껴내시고 참고로 as long as는요. 뭐뭐 하는 한이라는 조건절 접속사로 정답으로도 토익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오답입니다. 전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세 개가 이제 전치사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in preference to는요. 어떻게 보통 번역하시냐 하면은 뭐뭐보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이제 시간 순서에 있어서의 우선적으로는 아니고요. 이 prefer라는 동사 많이 아시죠? 이거 선호하다잖아. 이 preference도 명사로서 뭐예요? 선호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선호도에 있어서 뭐뭐보다 더 앞서서란 얘기지 시간 순서 얘기를 하고 있진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부하 직원이 2명이 있어요. 케빈이 있고 브라이언이 있는데 지금 이 둘 중에서 누구를 출장 보낼지 고민하다가 결국 내가 케빈이 아무래도 더 출장할 때 적합한 인재인 것 같아서 케빈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런 거 있죠. 그러면 I chose Kevin in preference to Brian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난 브라이언보다 케빈을 더 선호하며 골랐다, 선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호도에 있어서의 뭐뭐보다 우선하여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중 개장을 어떤 선호도를 가지고 지금 그거에 갤러리 호스팅하는 거에 비해서 더 앞선다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런 이상한 해석이 될 수 없으니까 얘는 맞지 않았고요. As opposed to는 뭐뭐와 대조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중 개장에 대조하여. 리셉션을 갖다가 열게 될 것이다도 아니죠. 어떤 대조적 관계의 맥락이 아니었고요. 얘가 이제 있잖아. 얘가 이제 B랑 다르게 시간 순서상에 있어서 앞서서 우선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선호 쪽에 있어서 앞서서 우선적으로지만 얘는 어떤 시간적인 흐름에 있어서의 앞서서 우선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 개장에 앞서서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먼저란 뜻이죠. 시간적으로 먼저 이 갤러리는 일단 어떤 축하 행사부터 열 것이다. 환영 행사를 열게 될 것이다. 그거 열리고 나서 나중에 후에 이제 대중 개장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흐름을 잡아주는 D가 결국 정답이었던 거죠. 이런 관용어구들은요. 제가 이제 해석도 이렇게 잡아드렸지만 해석과 더불어서 이 전치사까지 통으로 외워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in preference to를 외워야 되는 거지 이거 만약에 그냥 따로 외워버렸다가 여기 in인지 on인지
at인지 헷갈리고 여기 to인지 with인지 by인지 헷갈리고 이게 사실은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관용어구는 전치사까지 좀 묶어준 형태로서 좀 잡아주더라. as long as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so long as 이런 거 하시는 분도 봤는데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여기 있는 것들 한번 쭉 보고 가시고요. 자, 다음 문제 또 가보죠. 자, 7번 문제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위에다 쓴 거 보시면 despite하고 in spite of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despite, in spite of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전치사고. 근데 요거 나올 때는 잘하면서 이거 나올 때는 보통 토익커들이 많이 틀려요. 좀 더 오답률이 높습니다. 사실 이게 구토익 때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는 전치사거든요. 얘네들에 비해서는 좀 비중이 빈도가 낮아서 그렇지 굉장히 꾸준히 나오고 있었던 애예요. 자, 이게 한 단어입니다. notwithstanding 한 단어고요. 해석은 똑같습니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품사도 똑같아요. 다 전치사 역할을 해주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들어가는 것도요. 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잡페어에 취업 박람회에 왔다. 그리고 뒤쪽에 뭔가 들어가고 보시면 어때요? The last minute change of venue가 있는데 자, last minute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마지막 순간에, 막판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의 변화, 막판의 변화, 이 행사장 개최지에 막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왔다. 이렇게 해석을 만들어주면서 또 명사 표현을 바로 받는 것은 품사적으로도 뭐죠? 전치사 정도가 들어갔을 때가 명사 하나 달랑 남는 게 가능하잖아요. 이 보기 4개 중에서 사실 품사만 따져보셔도 전치사는 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whereas는 접속사고요. however하고 이 furthermore는 둘 다 부사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 역할 하는 게 사실 품사만 보더라도 B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해석상으로 검토해 보셔도 despite나 in spite of처럼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넣으면 딱 맞았죠. 이렇게 요약하도록 할게요. 이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전치사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은 이제 8번 문제요. 전치사 given의 타이밍도 제가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집어냈는데 자, 일단 이제 위치를 좀 보시면 the popularity 하고 여기 of부터 해서 exposition까지 다 수식. 그럼 결과적으로 the popularity라는 명사 하나 딱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쉼표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흥미 있는 참가자들이 등록을 해야 한다. for it 그것을 위해서 가능한 뭐 빨리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절이 주어 동사가 쉼표 뒤부터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결국 이제 명사 하나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했던 똑같은 자리죠. 전치사를 갖다가 넣어주면서 전치사구를 만들어서 주절 앞에 수식구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given이 that과 안 쓰이면 그러니까 그냥 given만 딱 쓰이면 전치사 역할로 여겨지고요. 이럴 때 해석은 주어진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해보시는 분도 많이 봤는데 주어진이 아니고 얘는 뭐뭐를 고려해 볼 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해석 자체가 좀 길죠. 뭐뭐를 고려해 볼 때 이렇게 번역을 좀 해주고 once 같은 경우는 접속사 아니면 부사예요. 접속사는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뭐뭐 했으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고 부사일 때는 한 번이란 뜻 아니면 예전에 한때 뭐뭐였었던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above랑 during은 전치사긴 한데 얘는 이제 여기 빈칸에 대입을 시켜보려고 그러면 의미가 맞지는 않죠. 인기 이상이라거나 표면이 닿지 않고 장소적으로 위에를 뜻하거나 하는 게 above인데요. 맞지 않고요. 인기 동안에 흥미있는 이런 참가자들이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죠. 뭐야? 이 엑스포에 대한 인기를 고려해 봤을 때 관심 있는 참가자들은요. 가능한 빨리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해석상 맞으니까 결국 전치사 3개를 놓고 저울질 하시다가 해석까지 봤을 때 아 고려해 볼 때가 맞겠구나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given은 뭔가 PP 형태로 보여서 주어진 하고 싶겠지만 전치사 자리에 집어넣을 때는요. 뭐뭐를 고려해 볼 때라고 번역을 해주셔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어요. 이거까지 한번 정리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9번 문제 또 가보죠. 제가 마지막 9번, 10번은 다품사 어휘 2개를 준비했어요. 먼저 여기 위에 보시면 나오죠. particular라는 것은요.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는데 이게 particular가 형용사일 때 뜻은 많이 아실 거예요. 특정적인, 그죠? 특정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많이 잡고요. 이게 뒤에 s가 붙으면 명사가 되면서 details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들, 세부사항들의 의미가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 봤을 때 자 해볼게요. 자, 이 저자가요. 실수로 서명을 해버렸대요. 새로운 출판 계약서에 어떤 것 하는 거 없이 체킹해 보는 것 없이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더 다음에 빈칸으로 끝났다는 것은 당연히 명사 자리가 되면서 명사를 골라줄 생각으로 보시는데 당연히 ly 부사를 고르지는 않을 거예요.
얘는 탈락이지만 이 방금 제가 얘기했죠. particular가 쓰이면 형용사지만 이게 s 붙어서 쓰이면 명사가 되면서 의미가 뭐라고요? details라는 세부 사항들, 세부적인 것들하고 똑같은 해석을 만들어 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다음에 명사로 details의 의미를 갖는 particulars 들어가면 어때요? 좋죠. 이런 세부 사항들, 세부적인 것들을 체킹하는 것 없이 그냥 실수로 계약서에 덜컹 그냥 설명해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 못 보시고 보통 이제 ty로 끝나는 게 전형적인 명사이기 때문에 D에 걸려 드시는 분들이 꽤 많은 문제인데 particularity의 뜻은요. 꼼꼼함, 세심함이란 뜻입니다. 꼼꼼함이나 세심함이지 이건 뭐 이렇게 세부적인 것들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해석을 해보면 꼼꼼함을 체킹하는 것 없이가 아니라 그죠? 세부 사항들을 체킹하는 것 없이 서명했다가 맞는 해석이니까 결국 이 두 개 중에 정답은 B가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명사를 좀 의도를 했지만 명사 두 개 중에서 해석 차이 봤을 때는 이제 B가 정답이 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 particular는 S 붙게 되면 명사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품사어휘 하나 준비한 거 더 보실까요? 우리 10번 문제. 이거는 늘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죠? 굉장히 토익에서 반복되는데도 항상 토익이 나오면 오답률이 높아요. 의외로.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 estimate은 동사도 되고요. 그죠? 견적을 내다라는 동사도 되고 그와 동시에 명사도 됩니다. 거기에 s가 붙은 B도요. 어때요? 동사로 견적을 내다 그 3인칭 단수 형태일 때 동사 s 붙이는 그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자체가 하나의 명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견적서, 견적을 뜻하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정답으로 넣어보셔야 됐던 게요. 자, 해볼게요. 온라인 컨텐트 디벨롭먼트 팀이 이런 온라인 개발팀이 내용 개발팀, 연구팀 이런 팀이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예산 이것을요. 다음 회계 연도를 위해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예산 이것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할 때 지금 여기서 복합명사 되게 굉장히 좋은 게 예산 견적서라는 표현인데 여기 앞에 우리가 어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들어갈 건 뭐가 되죠? 단수가산명사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 중에서 단수가산명사는 A니까 얘 탈락되고 A가 정답이고. 자, 얘는 왜 안 되는지 알겠어요? 얘도 명사긴 하나 S가 붙어버렸다는 건 복수잖아요. 근데 뒤에 복수가 올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것도 맞지는 않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가끔씩 budget까지를 목적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예산을 제출할 것이다. 이것도 괜찮지 않아요? 예산을 제출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후치수식에 뭔가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보기 중에 남은 게 지금 뭐밖에 없어요. estimating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명사를 갖다가 뒤에서 후치수식 해줄 때는 ing로 수반될 때는 뒤에 목적어 받아줄 때가 ing로 수반해서 후치수식해주고 pp가 들어올 때가 뒤에 목적어 받지 않으면서 후치수식해준다가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종합을 해보시면 결과적으로 여기 지금 for라고 해서 목적어 수반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게 ing로 후치수식될 수는 없는 거지. pp까지면 그나마 기회를 줄지도 몰라. 근데 ing는 전혀 쳐다도 보면 안 되는 오답 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차피 맞지 않다. 그래서 뭔가 복합명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어라는 단수가산을 말해주는 관사랑은 어울려 쓰려면 단수가산으로 마무리해야 되니까 B라 D가 아니라 A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 제가 이제 다품사 어휘로 particular 하고요. 그 다음에 estimate 하고 특히나 두 개를 집었는데 다품사 어휘도 늘 품사적 함정 많이 파는 거니까 리스트 갖고 계신 거 있으면 쭉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트 5 마무리하고요. 파트 6랑 7도 이제 한 세트씩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한번 대비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파트 6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레터 편집을 하나 좀 긴 거 준비했는데 자, 이제 내용을 좀 더 크게 띄워놓고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6는 이제 어떤 게 특징이죠? 이 흐름이 그러니까 스토리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좀 별도의 개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위에서 아래로 흐름을 타고 해석을 딱 잡아가면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정답이 바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여기에 들어갈 정답이 한참 안 보이다가 마지막 돼서 뭐다 때문에 정답되고 뭐 이런 경우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파6는 절대 번호 순서대로 풀릴 것이다라는 가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풀어가는 과정에서 보기 딱 봤을 때 정답이 바로 보이는 문제면 바로 처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읽다가 마지막에 혹은 정답이 좀 드러나는 시점에 돌아가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 스텝을 좀 잘할 수 있으면 파6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으로 좀 한 세트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이런 커뮤니티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기쁘답니다. 그래서 be pleased to 동사원이에요. 기쁘대요.
대절에 대해서 연례 fall 페스티벌 이런 가을 페스티벌이 요 공원에 요 날짜에 열릴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기쁩니다. 네요. 자,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ABCD의 동사 어휘 문제가 나왔는데 remember, 기억하게 되어 기쁩니다. 자, 저희 단체가 이런 걸 기억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어색한 해석이죠. 뭔가를 행사가 열릴 것을 기억하게 돼서 저희 단체가 기쁩니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상 탈락이고요. comment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명확한 오답 사유가 얘는 이제 이 자체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뒤에 무조건 on을 받아서 혹은 upon을 받아서 쓰는 자동사야.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commenting하다, 언급을 하다, 논평하다 할 때 comment on 혹은 comment upon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목적어를 바로 대절로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얘도 그래서 속어 대상이 되고요. announce는 뭐뭐를 알리다로 목적어를 바로 취하거나요. 아니면 누구누구에게 발표하다 알리다라고 해서 to 플러스 somebody를 취해주는 경우에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지금은 뭐뭐를 알리다에 해당되는 이 해석이 대절을 을을에 해당되는 목적어들로 취하면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로 쓰인 뭐뭐를 알리게 되어 기쁘다. 근데 그 알리게 되는 게 뭐예요? 이 행사가 이때 열릴 거라는 걸 알리게 돼요. 발표하게 돼요. 저희가 기쁩니다. 이게 맞죠? D번은 이제 accept 뒤에 을을에 해당되는 목적어 받는다는 점은 문법적으로 뭐 가능할 수 있겠으나 얘는 뭐뭐를 이제 수용하다죠. 수용하다기 때문에 이런 걸 수용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는 해석상 어색합니다. 그래서 사실 accept는 또 대절 목적어들로 잘 취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이제 고려해 봤을 때 결국 해석과 구조 보셨으면 이제 C를 정답으로 골라낼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럼 요거는 어떻죠? 요거는 지금 봤을 때 요 정도 시점에서 정답이 딱 보이는 문제니까 굉장히 운 좋게 된 거죠. 파6 치고 길게 안 봐도 정답이 어느 정도 보였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빨리 풀고 넘어가야죠. 자, 그럼 다음 쪽으로 계속 해석 이어가 볼게요. 자, 많은 아주 익사이팅한 활동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쇼들이 있을 거예요. 이 페스티벌에서요. 또 뭐뿐만 아니라 맛있는 바베큐 디너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방문객들은요. $8 입장료를 갖다가 들어올 수 있도록 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 proceeds가 명사로 쓰이면.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파트 5에서 다품사 어휘 얘기했었는데요. 오늘 particular도 얘기했고, 그죠? 근데 이 proceeds도 마찬가지야. 얘도요. 동사로 쓰이면 진행하다, 나아가다, 뭐 이동하다 이런 뜻인데요. 얘가 지금처럼 명사로 쓰이잖아요. 그러면 수익금을 뜻합니다. 어떤 행사에서 벌어들인 수익금. 그래서 여기 지금 행사로부터의 수익금들이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부사 어휘 문제가 뭔가가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 수익금들은요. 사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보수 작업하는 데 있어서 대중 도서관을요. 네? 자, 수익금 이런 데 사용이 되어질 거래.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요. 정답이 나름 추려지기는 해요. 이 수익금이 도서관 보수를 위해서 자주 빈번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아니죠. 어떤 빈도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색한 해석이에요. 자, 그렇다고 이제 협동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협력하여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어색하죠. 근데 사실 이 두 개는 좋을 수 있거든요. 2번은 뭐죠? primary는 주로죠. 그래서 이 수익금들은 주로 이런 쪽으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이거 괜찮고 이건 뭐야? entirely는 전부, 전적으로라는 뜻이죠. 수익금들은 전부가 이쪽으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많은 그 파6를 접근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눈 딱 감고 찍어버리려고 해요. 아이 모르겠다. 뭐 전적으로 사용하겠지 뭐. 아니면 대다수가 그냥 여기다 쓰겠지 뭐 하면서 막 찍으려고 그러는데 아직 정답 단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별표 쳐놓거나 아니면 2개 정도까지만 딱 이렇게 소거한 상태로 계속 읽어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걸 확실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근데 어때요? 쭉 가다 보면 어떤 내용이 있죠? 이 남은 금액 기금이 City Cleaning 캠페인 쪽으로 사용될 것이다. 뭐래요? 남은 기금은 이런 쪽으로 사용될 것이다니까 우리가 지금 이 위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수익금을 갖다가 전부를 다 이쪽에 쓰게 되면 남은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남은 거 없겠죠. 네? 그러니까 전적으로 전부 쓰여진다고 하면 뒤쪽에 이 부분과 흐름이 맞지 않게 되고요. 수익금을 대다수 주로 이쪽으로 사용되게 될 것이다. 나머지는 이쪽으로 사용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흐름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B를 맞춰줄 수 있으신 분들이 파트 6에 대한 접근 방식이 좋은 분들이라 할 수 있겠죠. 제대로 파트 6 풀 줄 아시는 분들이 이런 걸 자신 있게 B를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두 문제 쪽으로 또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동사의 시제 문제가 나오는데요. 13번 문제. 자, 그래서 이 특별 행사가 자, promise to 부정사가 지금 들어가는 자리에 자, 일단 여러분 동사 자리가 확정적으로 나왔죠. 본동사가 없이
문장 구성되어 있는 거 보시면 그럼 동사 아닌 거 D를 제껴내시고요.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동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주어 동사 간의 수일치 따져주고 능동수동태 따지고 거기서 안 되면 시제까지 가죠. 자, 그럼 이제 주어가 이제 이 특별 행사라고 해서 단수 주어인 거 보시면요. 최소한 복수 형태의 동사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단수 형태의 동사가 A번하고 얘는 이제 사실 단복수가 없는 형태죠. 과거 시제니까 A 아니면 C가 그래서 최종 정답 후보가 되는데 여러분 이 특별 행사는 어때요? 이미 열렸어요? 이미 열렸습니까? 좀 위쪽에 쭉 한번 되짚어 볼까요? 이번에 이제 앞으로 열리게 될 거에 대해서 알리게 되어 기쁘다의 흐름이 계속해서 지금 그래서 미래에 이만큼이 뭐 활동들이 있을 것이고 요런 쪽이 진행이 될 것이고 수익금은 요런 데 사용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행사에 대한 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특별 행사는 많은 즐거움을 보장했다라는 과거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보장합니다라는 현재 시제 정도가 이 흐름상 아직 발생하지 않은 행사고 앞으로 발생할 행사니까요. 가능하겠죠. 그래서 promise to 부정사는 약속하다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보장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이제 잡아서 결국 과거가 아닌 현재 시제를 맞춰주시고요. 자, 마지막에 14번 이제 문장 삽입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문장 삽입 문제는요. 가장 마지막 문장으로 출제될 때와 가장 첫 문장으로 이 지문은 그렇지 않지만 그 가장 첫 문장으로 출제가 될 때가 굉장히 쉬워요. 패턴이 있거든요. 가장 마지막 문장은 뭐겠어요? 전체 지문의 맺은 말이고요. 가장 첫 문장은 뭔지 아세요? 전체 지문을 갖다가 요약하는 혹은 전체 지문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주제나 목적을 제시하는 그런 문장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첫 문장이 지금 뭐죠? 이런 행사가 열릴 거라는 것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이렇게 지금 이끌어졌죠? 마지막 멘트도 맺은 말 딱 어울리는 걸 잡아주고 첫 번째 만약에 빈칸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는 전체 글에 대한 어떤 주제나 목적, 전체 글의 방향을 제시하는 멘트 이런 걸 좀 골라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마지막 멘트니까 적합한 맺은 말을 좀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열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아주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당신이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맺은 말이 적합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짧았지만 오히려 이게 정답이었죠. 정답이었고 다른 쪽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도와주는 것을 환영합니다. 쓰레기 줍는 거에 대해서 도와주시면 자, 환영되어질 겁니다. 뭐 이런 이상한 갑자기 쓰레기 줍는 얘기가 나온다거나 자, 이 공원은요. 거의 100년이 된 공원입니다라는 거. 이건 전혀 지금 전체 흐름과 상관이 없죠. D번도 마찬가지죠. 이 파크는 매년 3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을 끌어모은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체 흐름과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로 맺은 말하면 맺은 말이라 할 수 없겠죠. 그죠? 뭐 새로운 화두를 이끄는 거지 맺은 말이라 할 수 없겠죠. 그렇게 해서 A번 처리하시고요. 자, 파트 7은 제가 이번 회차에 3중 지문화 세트를 좀 준비를 했어요. 3중 지문 많은 분들 힘들어 하시는데 요걸 좀 끊어서 가면 또 나름 좀 체계적으로 푸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3중 지문은 지문이 몇 개입니까? 지문은 당연히 3개짜리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제 어떤 식의 지문으로 연결되어져 있는지가 간략하게 일단 제시가 돼요. 자, 3중 지문을 먼저 세 지문을 쫙 보고 문제 푸는 거 힘든 일이고 그 다음에 문제를 갖다 먼저 보고 지문 안 보고 문제를 먼저 보고 찾아가게끔 이렇게 풀게 되는 것도 이 세 지문의 연계를 그렇게 되면 잘 못 보기 때문에 또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방법 다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나름 그것의 중간점을 맞추는 방법은 뭐냐 하면 좀 중간에 끊어가는 느낌으로 풀어주시는 건데요. 제가 장려하는 건 이거예요. 항상 이 1지문과 2지문 정도는 연달아서 2지문 정도를 독해를 하십시오. 물론 빠르게 전체적인 느낌을 위주로 해서 속독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독해도 강약이 있어요. 그래서 좀 흘릴 부분은 흘리고 중요한 부분 살짝 보면서 이렇게 쭉쭉쭉 내려와서 독해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까지 즉 여기 1지문이죠. 1지문 한번 쫙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까지 읽어주시고 여기서 한번 멈춰가지고요. 세 번째 지문까지는 먼저 보지 말고 문제로 가셔서 1번 문제랑 2번 문제 여기까지 딱 풀어주는 거. 요게 저는 장려하는 스텝이에요. 그래서 1, 2지문을 읽고 1, 2번을 푼다. 요걸 3중 지문의 첫 스타트로 끊는 거죠. 1번하고 2번 문제는 열의 9은 1, 2지문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장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1지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어떤 이제 painters.com이라는 웹사이트인데요. 뭐 페인팅 업체인가 봐. 자, 그다음에 위에 탭이 있고요. 자, 내용을 좀 보자니까 우리 페인터사는요. 너네 홈이나 아니면 사무실을 페인팅 해준다. 역시나 그죠? 페인팅 해주는 그런 업체죠. 자, 우리가 당신을 갖다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과정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고요. 해줄 수 있고요.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적절한 페인트를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바르는데 이르기까지. apply는 뭐 이와 같이 액체라거나 뭐 연고 따위를 바르다가 apply
apply죠. 그래서 선크림을 apply하다, 페인트를 벽에 apply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 걸 바르는 거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세세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왔고요. 자, 우리의 페인터들은요 전문가들이에요. 많은 수년간의 경험을 갖춘 이 업계에. 그래서 아주 신뢰성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자, 우리가 탑 브랜드 페인트를 갖다 판매하고 또한 우리는 주문해가지고 특별 컬러도 믹스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자, 만약에 페인터들이 당신의 집이나 사무실 방문하게 된다면 다음 요금이 적용됩니다라고 해서 시간당 이제 시간당 나가는 금액이 몇 시간 이제 페인트 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보이죠. 아무래도 장기간 써주게 되면 조금 더 할인이 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금액이 쭉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예약하실 때는요 가능한 많은 정보 제공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당신이 제공을 해줄 것인지 당신의 페인트를 아니면 우리로부터 이제 웹사이트로부터 주문을 하게 될 것인지를요. 자, 그 다음에 누군가는 항상 있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크루 멤버들이 너네 집이나 사무실 작업을 할 때 누군가는 반드시 옆에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알려주세요. 혹시라도 언제 작업이 시작하면 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그게 끝날 필요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예약을 이런 식으로 좀 해주세요라는 얘기 쭉 나와 있고요. 자, 마지막에는 예약을 갖다가 지금부터 12월 10일까지 하게 되시면 할인을 갖다가 15%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들어오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뭐 통번역 시험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뭉뚱그리는 느낌으로 좀 빨리빨리 큰 그림을 쳐주는 거지 너무 꼼꼼하게 막 내가 이거 외워야 돼, 기억해야 돼 막 이렇게 읽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한번 쭉 읽어주는 걸 해주시고요. 자, 보통 3중 지문은요.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 중에서 한 지문 정도를 좀 짧거나 아니면 비스토리성 지문을 만들어내요. 좀 연계해서 해석 잡기가 편하게끔 잘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두 번째 지문 이거 어때요? 뭐 길이 가면 길지만 결과적으로 비스토리성 지문으로서 딱히 읽을 거리가 많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바로 그 페인터 회사의 예약 양식이고요. 어떤 한 고객이 날짜 뭐해서 이메일 막 개인정보 막 적으면서 이제 글자 그대로 예약하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되어지는 request, job request 한번 보시면 뭘 지금 요청하고 있죠? 내가 주방하고 거실 갖다 페인트 칠하고 싶어요. 내 생각에 3 gallons of paint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면 더 주문할 수 있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근로자들 도착하기 전에 가구를 옮겨 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날짜랑 그다음에 시작 시간 뭐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자, 그다음에 커멘트 쪽 한번 보시면 나는 모르겠다. 얼마나 이 페인팅 작업이 시간을 걸릴 것인지. 자, 그러나 나는 6시까지는 좀 끝내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때는 예약을 위해서 나가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다음 날 컴백해서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죠? 여기까지 뭐 길어 보여서 그렇지 굉장히 읽을 거리가 많지 않은 짤막한 지문이었다 볼 수 있겠어요. 이 정도 두 지문 정보 종합을 해주시고 그 다음 스텝이 뭐죠? 1번하고 2번 풀러 가는 거 요게 한번 딱 끊어주기에 좋은 시점이란 말이에요. 자, 1번 문제 봅시다. 이 페인터 회사에 대해서 사실인 것은요. 이 정답은요. A부터 벌써 나왔죠. 이건 이제 사실 확인 문제라고 해서 보기를 어쩔 수 없어. 하나씩 이거 맞나? 이거 맞나? 이거 있나? 이거 있나? 찾으러 가는 유형인데 A번부터 벌써 나왔으니까 굉장히 고마운 문제예요, 사실. 자, 이때 New Colors of Paint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어떤 부분에서 나와져 있었죠? 우리 첫 번째 지문 쪽에 보시면 저희가요. 당신 뭐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었죠? 이제 위쪽에 보시면 자, 우리가 탑 브랜드의 페인트를 판매를 하고요. 심지어 우리가 어때 또 주문하고 믹스해서 스페셜 컬러를 갖다가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A번이 나와줬다고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A는 벌써부터 성립이 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자신 있게 정답으로 좀 쳐줬으면 되고요. 자, B번, C번, D번이 본인이 좀 독해 여유가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하는 편이면 B, C, D를 보시는 거, 컴퓨터상에서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나는 항상 시간이 부족한데 여유가 좀 없다 하시면 이 정도 A가 확정적으로 나와준 마당에 굳이 B, C, D 있나 보지 마세요. 그럼 이건 그냥 검토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만 깎아먹지 사실 이거 본다고 해서 그냥 정답인 거 더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되지 이미 정답은 찾은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시간적 관리 팁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아요. 전혀 없었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을 갖다 제공한다. 이게 최상급 함정은 늘 조심해야죠. 가격이 어느 정도 싼 편이다라고 있다고 해서 가장 그 지역에서 낮은 가격이다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저희께 가격이 좀 싼 편이다라는 식의 얘기도 없었고요. 있다 하더라도 최상급은 안 돼요. 자, C번. 거주 빌딩을 페인트 칠을 한다. only 거기만 페인트 칠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최상급도 항상 함정으로 많이 활용하듯이 only도 part 7이 좋아하는 함정이에요. only 하나 들어가면 정답인 것도 정답이 아니게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냥 거주 빌딩들 페인트 칠해준다 그러면 정답 될 수 있다. 근데 only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거주 빌딩들만 페인트 칠해준다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시면 이제 어때요? 오피스도 있었고 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페인트 칠해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시 가서 보시면 이쪽에 있는 것 중에서 계속해서 home or office라고 해서 집하고 사무실 두 개 다 해주는 거예요. residential building만 하는 게 아니죠. 오피스도 해주죠. 그래서 그게 맞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또 처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D번 예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오히려 예약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라고 디렉션 주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었죠. 정답은 A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을 굳이 시간이 없으면 보지 않고 A부터 정답 나왔으면 자신 있게 적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면 되고, 최상급 함정하고 온리 함정은 늘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16번 해보죠. 자, 이 사람이 할인을 왜 받지 못할 것인가. 자, 여러분, 할인 얘기는 딱 한 번 언급이 됐었거든요. 첫 번째 질문 쪽에 보시면 할인을 얘기했던 부분 맨 마지막에 지금으로부터 12월 10일 사이에 예약을 하게 되시면 15% 할인 나갑니다. 그거 외에 할인 얘기 언급된 바 1절 없어요. 자, 근데 봐봐요. 12월 10일까지 그러면 예약을 했어야 할인 대상이 되는 것인데, 이 사람 지금 예약 신청한 날짜 보시면 어떻게 되죠? 12월 12일이죠. 그 날짜 지났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할인을 받지 못할 만한 사유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말해주는 걸 정답으로 골라보시면 정답은 그런 식의 말을 갖다 perfect 내고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예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답 D 골라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 것인가지 1, 2지문 읽고 1, 2번 푼 거예요. 그러니까 3중 지문은 여기까지 하시는 게 항상 첫 번째 스텝으로 한번 끊어주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돌아가가지고 세 번째 지문을 이때 읽는 겁니다. 세 번째 지문 이때 읽으시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보통 이제 3지문에 관련돼서 3, 4, 5번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3번을 요 시점에서 읽어주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끊어줄 때. 자, 여기 어때요? 제목이 work request고요. 자, 이게 지금 여기 이메일 주소 같은 것도 늘 소중한 단서로 활용하시면 좋은데, 보내는 사람 측이 바로 그 페인팅 회사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받는 사람 측 보시면 이름도 물론 나와 있거니와 앞에서 지금 자기 개인정보 쓴 그 예약을 신청한 그 고객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고객한테 이 페인팅 업체가 날리는 이메일입니다. 아마도 두 번째 지문 그 예약 신청서를 받아들인 상황에서 안내가 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 오겠죠. 그래서 당신의 주문에 대해서 잘 받았고요. 우리가 컨펌하고 싶어요. 우리가 방문할 거라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문해서 이런 작업을 할게요 라는 내용이 쭉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또 마찬가지로 독해를 해 주시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마무리로 3번, 4번, 5번 문제 한 개씩 뚫어내시는 걸로 마무리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어때요? 과연 이 사람이 이 예약 양식상에 있어서 암시하고 있는 거, 서제스트가 토익에 나오면 이제 제안하다라기보다는요, 그죠? 암시하다, 시사하다의 뜻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겠죠. 예약 양식상에서 이 딜라니 씨가 암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인데요. 이건 어때요? 예약 양식이라고 해서 몇 번째 지문으로 가는지를 좀 명확하게 찝어줬죠. 이 세 개의 지문 중에서 예약 양식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 지문이었습니다. 그쪽으로 하나씩 이거 있나 없나 딱 사유를 테스트 해봤으면 되는데요. A번 어때요? 특정 시간 전에 잡이 끝나는 걸 선호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 A부터 명확하게 나왔어요. 보도록 하죠. A번 어디 있었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 work request랑 comment 쪽에 보시면 내가 꼭 6시까지 좀 끝냈으면 좋겠다. 그날 내가 이제 그 시간에 떠나야 되니까. 만약에 못 끝내면 다음날 와서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번부터 명확하게 보시면 제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신 있게 A번 고르고 넘어갔으면 많은 시간 아낄 수가 있었죠. B, C, D는 보셨다시피 뭐 할부로 지불할 계획이다라거나 과거에 요 페인트 회사가 그의 집을 페인트한 적이 있었다라는 건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페인트한 적인지 이번에 처음인지 이런 부분 나와져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페인팅 회사를 위해 이 사람은 일하고 있었다. 아니죠. 전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A번.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워커들이 뭘 할 것이냐. 이 제퍼슨 씨에 따르면 이런 거 단서 좋아요. 자, 제퍼슨 씨에 따르면이라는 단서 보시면 제퍼슨 씨가 등장한 것은 세 번째 지문에서 비교적 처음으로 등장했던 이 글을 쓴 사람이었거든요. 이 오너인 페인팅 회사에. 그 사람이 쓴 말을 갖다 좀 보시면 여기서 뭐래요? 우리의 근로자들이 처리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당신은 굳이 가구 옮겨놓을 필요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들이 가서 뭐 해주겠다는 거야? 옮기는 것까지 다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갖다 정답으로 맞춰주는 게 이 네 개 중에서 D가 정답으로 활용이 된 거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결국 이 사람이 각 페인터당 얼마를 갖다가 시간당 요금으로 주겠는가, 부과가 되겠는가라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지금 몇 시간을 갖다 작업을 하게 되는 게 우리 세 번째 지문에 가면 나오고 있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아무래도 10시간을 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럼 10시간을 갖다가 우리 아까 시간당 요금 쪽에 가서 활용을 해보시면 그렇게 나와져 있었던 것은
이쪽에 첫 번째 지문 쪽에서 hourly rate 쪽에 보시면 10시간 플러스는 9시간까지는 다른 요금이니까 상관없고요. 10시간 플러스가 되면 $23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골라주시고 마무리 잡았으면 되는 세트였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의 정답은 $23를 맞춰주시는 걸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중 지문도 어때요? 이게 좀 거대한 느낌이지만 나름 좀 중간에 끊어간다 생각을 하시면 조금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훈련을 좀 하신 분들은 잘 하실 텐데 시험을 앞두고 지금 뭐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보통 이 영상을 챙겨보시겠지만 그 연습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활용해 보시면 그걸 가지고 3중 지문 연습해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제 10월 15일 토익 시험을 앞두고 예상 강의, 적중 특강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이건 이제 한 번 정도 리뷰하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항상 시험 직전에는 이게 문법적 유형, 나올 만한 유형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 어휘가 토익 벼락치기는 최고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휘집이나 어휘 정리한 것들 많이 보고 가시면 다가오는 토익 시험에서 막바지 벼락치기의 최고 효율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제비 잘 해가지고 이제 시험 잘 치르시고요. 저는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 시험에 대한 이제 논란 종결 총평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요. 자, 시험 끝나고 총평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촌 파고다 어학원의 1타 토익팀 RC 천성배 강사였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